저희가 7월에 영화로 발코니의 여자들을 보고 왔잖아요. 네. 다들 처음에 좀 기대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달랐던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영화 찾으면서 간단한 줄거리만 딱 봤을 때 뭔가 이런 시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여성 서사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세히는 안 보고 일단 상영관에 들어가려니까 신분증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청불인가?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찔했던 장면들이 많아서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다. 너무 개인적. 우리 모두 아찔했어요. 저도 약간 처음에 뭐 기대하고 그랬던 거는 블랙 코미디라 그래서 코미디에 좀 더 가까울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재밌는 영화고 약간 맘마미아적인 걸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맘마미아적인 건 확실히 아니었다. 그거를 알았고 저는 영화 보면서 뭔가 심각한 장면. 바로 다음에 웃음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죽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방금 또 심각한 장면. 어떻게 해도 막 해가지고 웃기고.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색달랐어요. 어느 정도 심각할 때는 계속 심각하다가 웃기면 나오고 이런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뭔가 심각한 장면 다음에 바로 웃긴 걸 넣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블랙 코미디인가 봐요. 그런가? 어두운 내용을 이렇게 좀 바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명씩 등장인물에 대해 말해볼까요? 일단 먼저 루비는 영화에서 캠걸로 등장하잖아요. 친구들이 되게 거리낌 없이 루비의 직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루비 또한 뭔가 캠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루비라는 인물이 그래서 좀 심각하게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캐릭터성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도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정말 머리가 아프다 보면서 뭐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되지만 초반엔 정말 머리가 아픈 등장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루비라는 캐릭터가 캥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한 게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쟤네 몸 파는데 막대도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마냐니도 뭔가 약간 그렇게 더 가볍게 캥걸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가볍게 생각하고 뭔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 마냐니가 후반부에 갈 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먼저 꼬셨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먼저 꼬셨어. 제가 먼저 했어.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루비가 거절할 의사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싫다고 처음에는 그랬지 라고 남자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의 그런 직업적인 면과 평소의 그런 성향과 행태,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러한 자기의 성폭행, 강간 이런 거를 살짝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루비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살인하고 나서 시체를 토막 내리고 마트에서 그 토막 낼 만한 도구들을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포스니 직원이 조금 막 부끄러운 말을 막 하잖아요. 여자는 이러이러하니까 와 이렇게 해줘야 돼. 약간 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감이 있지만 루비가 그 당시에 그 계산원한테. 근데 생각해보면 여자도 원하는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남자들만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욕구가 있다. 약간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강하게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근데 살짝 어쨌든 루비가 마냐니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였겠죠? 근데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도 안 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바랑 뭔가 전반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신고한 장면이나 마지막에 신고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뭐 자백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으면 오히려 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신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은폐해서 떨쳐버린 게 물론 윤리적으로는 비도덕적이지만은 나름 이해가 가고 그런 결말이랑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에 신고를 안 한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좀 권성징악 느낌으로 조금 세게 이제 어떤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벌을 주다가도 결국에는 그 강간범이나 성폭행범이 감옥에 들어가는 엔딩으로 끝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거? 좀 그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찝찝한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법에 그걸 알고 법에 있어서 어찌 볼 수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형량이 적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 감옥 들어가봤자 삼시세끼 밥 줄 거고 삼시세끼 밥 얻어먹고 형량도 너무 피해자가 당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옥에 보내는 엔딩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감옥에 보내지 않았잖아요. 아예 그냥 마사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근데 또 이걸 생각하면
통쾌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아예 초반부터 남자가 죽어버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의 영화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여자 3명이서 남성을 죽이고 난 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초반부터 아예 죽여버리고 셋의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어쨌든 중간중간에 유령 같은 존재를 등장하긴 하지만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되게 강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왜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좀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었는데 좀 비도덕적인 하긴 하지만 좀 통쾌한 면도 카타르시스를 살짝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죽이고 나서 나 뭐 루비가 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 첫 번째 남자 죽인 그 이웃집 여성분도 죽이고 나서 와서 웃잖아요 막. 그리고 되게 경찰한테 끌려갈 때도 엄청 당당하게 그냥 나 죽였는데 어쩔 TV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루비한테만 국한된 건 아닌데 뭔가 저는 뭔가 이런 스토리 라인 자체에서 오로지 여자 셋이 그 시체에 뭔가 손익 유괴 뭐 그런 거를 다 했다는 게 그 과정에 남자가 개입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여자들이 보복을 당하지도 않고 그런 스토리 흐름 자체가 너무 저는 신선했어요. 맞아요. 보통 약간 피해자로는 여성이 보통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길거리에 나갔을 때 그냥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맞아, 여자들도 맞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당연히 루비의 뭐 그런 캠 그런 거 당연히 좀 성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냥 다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되게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하고 싶은 거가 딱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거의 초반부에 저 루비가 발코니에서 가슴을 내놓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집, 이웃집, 막 옆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루비가 그냥 가슴일 뿐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 뻘 되는 사람도 상체를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걸까? 남자가 상체를 벗고 있는 건 되게 맞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여자가 상체를 벗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되게 성적으로 되게 야식거리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거가 신선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그럼 이어서 니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초반에 니콜이 살짝 조금 그랬던 거는 어쨌든 마냐니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어서 중간에 마냐니 살인 저지르고 그걸 치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냐니의 집에 한번. 그래서 되게 마냐니 향수를 막 뿌려서 되게 맡아서 쾌감을 느끼는 듯한.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걸 보고 되게 변태적인 뭔가 니콜이 있나 봐. 니콜도 살짝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맞았지만 친구가 마냐니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마냐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이런 식으로 막 마냐니한테 유령한테 말하기도 했었고 되게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친구가 살인 저질렀을 때는 엘리즈 같은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즈는 가로이를 막 지르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생각을 진짜 딱 하더니 그럼 루비가 감옥 가잖아. 안 돼 이렇게 딱 말하는 게 되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걸 들으면서 프랑스의 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강간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간 사건과 그거에 대한 그거 보복? 그거에 대한 방어로서 루비가 살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법하고는 다른 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엘리즈가 맞아. 대사로 그때 루비가 너 강간 당했지. 그러면은 정당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이 아주 강경하게 절대로 감옥 보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살인했다는 거에 그 형량이 프랑스도 더 높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을 해도 정당 방위는 맞는데 이걸 얘가 진짜 강간도 당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계속 대묻고 이걸 제대로 믿어줄지 아닐지가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니콜이 절대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그려져. 왜냐면 루비 직업 면에 있어서 재판에서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지. 너가 그랬겠지 하면서. 그리고 뭔가 재판 하고 나서도 그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웃들한테 제가 뭐 이웃집 남자랑 하다가 죽였는데 제 캔건인데 이렇게 분명히 후회도 후폭풍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니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뭔가 이 일이 완벽하게 끝나려면 진짜 니콜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안 됐다. 진짜 니콜의 역할이 되게 크다. 이렇게 니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마냐니가 초대해가지고 여자애들 3명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나 많이 이쁘잖아 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었고 그리고 루비가 마냐니를 죽이고 나서도
이제 루비 달래주면서 이제 엘리즈랑 얘기할 때도 나 때문이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집에 가면 안 됐는데 이런 대화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주 나왔어가지고 저는 니콜이라는 캐릭터가 그냥 친구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그 과할 정도로 생각하는 좀 자존감 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보면서 저는 뭔가 되게 나중에는 모두가 그랬지만 니콜의 사고를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나중에는 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엘리제 데이 한번. 아, 저는 엘리즈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엘리즈 생각하면. 계속 폴을 생각하면서 폴에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다 참다가 피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데 갑자기 친구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 하고 하면 그걸 또 치우재. 그래서 자기가 원래 동조하다가 동조하고 근데 또 계속 남편은 자기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만났는데 남편이 임신한 것도 모르고 계속 보채고 진짜 별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남편한테 나중에 엘리즈가 프랑스어로 너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바다 국가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 장면이 너무 쾌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그 일단 프랑스어 자체에 특유의 그 톡 쏘는 듯한 그 말투랑 그 어감들이 한국어로 솔직히 이렇게 말했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로 그렇게 화난 듯한 말투로 이렇게 톡 쏘는 게 진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명장면이라 생각해요. 폴한테 솔직히 말하면 마냥이나 다른 남자들 그런 뭔가 성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다수의 남자들은 폴과 같은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되게 무의식 중에 계속 자기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여자들에게 보채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되게 찌질하고 근데 그런 뭔가 대표격인 성격한테 엘리즈가 참다가 딱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쾌감있어. 너무 좋았어. 진짜 제 마음속 1위잖아요. 아니 근데 그 성관계 한 장면에서도 콘돔 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100% 엘리즈가 남편한테 말했잖아요. 그럼 낙태 시키지 말라고 100% 하면서 애기를 낳아야지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전혀 엘리즈 입장 공감 못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저는 그리고 진짜 짜증났던 게 폴이 계속 막 하려고 시도를 호텔에서 하다가 엘리즈가 나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나 김상했어. 왜 너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왜 너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지치고 보채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폴 그 자체라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설명하는 격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초등학생 같고 너 왜 이렇게 보채되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보이지? 그래서 와 진짜 엘리즈 같이 살아온 엘리즈가 대단하다. 그 장면에 나도 그렇게 느낀 게 진짜 그 엘리즈의 남편인 폴이 막 나 이제 기분 상했어 나 이제 안 해 막 이러면서 길을 딱 돌았을 때 그 사람이 짠해 보이는 게 아니고 엘리즈가 너무 짠해 보인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장면 마무리가 그걸 뿌리고 시작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진짜 너무 정색했어요. 역겨워 진짜. 진짜 더 엘리즈가 짠했던 거는 폴이 그렇게 삐져가지고 뒤돌아 앉아있을 때 그걸 또 미안하다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래도 폴이 남편으로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보이는 게 바로 백허그였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껴안는 거. 근데 바로 그 기회를 틈타서 바로 통화하자고 하는 것도 그게 진짜 엘리즈가 그 백허그를 한 의미가 이제 하자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냥 말로도 해요. 이제 나 하기 싫어졌어 이래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만 있자고 이렇게 말을 안고만 있자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걸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이거의 연장선으로 루비도 사진만 찍고 싶다 그랬잖아요. 루비도 엘리즈도 안고만 있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성관계로 이어가는 폴의 모습 이전에 루비도 나는 사진만 찍으려고 그랬다. 사진만 찍고 싶었다. 했는데 그거를 잘못된 시그널로 알아듣고 마냐니가 강간의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그널을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연하게.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애초에 그 폴이 있는 호텔 가기 전에 맞아요. 그 자가 쓰러지잖아요. 제가 기절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번달을 당하잖아요. 맞아. 거기서 계속 따라오면서 번호 안 주면 안 갈 거야. 이게 정말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전개 자체가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말로 다 해보잖아요.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다 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 못 알아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이게 약간 여자는 한 번씩 튕긴다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심지어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튕기는데도 막 3-4번씩 계속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이게 진짜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이미 너무 지금 문제인 거라서 뭔가 그런 남자들이 이런 영화를 또 볼 리가 없긴 한데
그리고 뭔가 엘리즈랑 뭐 지금 루비, 니콜, 엘리즈 얘기하면서 폴이랑 마냐니는 대충 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 배경이 폭염이잖아요. 엄청 더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에는 무슨 폭풍우가 불었다 이러고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이제 엘리즈가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인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이 이렇게 좀 숨을 조여야 되는 어떤 여성들에게 향한 억압이나 그런 틀? 그런 게 이제 나중에는 좀 풀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이제 언제부터 웃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느 순간 모두가 웃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게 해방의 느낌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요약을 한번 저희가 4명이서 같이 해볼까요? 일단 이 영화의 전반적인 그냥 내용 정리는 그거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말을 못 알아먹는 남자들의 문제점.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영화. 맞아요. 이거 한 줄평을 쓴 거였다. 그쵸? 제 거예요. 그리고 마냐니가 그 초대에서 뭐 사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뭐 여자들의 본연의 모습을 알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은 그냥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저는 마지막에 해랑된 듯한 장면이 더 극대화돼서 느껴져서 좋았어요. 평점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오, 꽤 높네. 전 재밌게 봤어요. 저도 4점이 맞는 것 같아요. 4점. 지금까지 썼던 평점의 기준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4.5점? 높다. 저는 3.5점. 어쨌든 이런 내용의 영화를 되게 좋은, 그래도 되게 음악이나 이미지적인 게 그렇게 단조로움 없이 전 중간에 영화가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좀 없었거든요. 맞아. 그냥 이거 맞아요. 끝만 없긴 해요.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기 그런 네,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좀 중간에 지루한 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휘몰아치는 듯한 정신 못 차리게. 아니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걸로 볼 수도 있는 게 저는 지루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 소리 지르는 장면 나올 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무빙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지럽고 좀 요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긴 했다. 그래도 지루할 틈 없이 사건이 빠바바박 나와서 잘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좋았다. 이것도 한 줄평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한 줄 정도가 지루할 틈이 없었던 어쩌고 루비가 웃으며 칼을 꺼내 그들 사이에 엘리즈는 창문 너머로 던져내 니콜은 조용히 뒤를 막아 마냐니는 이제 안녕이야 찌질한 폴 저 구석에 숨어 답답한 소리 이제 안 들어 루비 엘리즈 니콜 끝을 냈지 마냐니는 더는 없지